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가정법 두 번째 파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먼저 파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법에 대한 이론을 같이 배웠어요. 가정법의 세 가지 시제도 배웠죠.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그거에 대한 기준되는 형태와 그 의미, 그리고 그 예문들을 쭉 달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SAT라든지 또는 문법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가장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봐요. 복잡한 걸 안 물어보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먼저 기본적인 이룬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가정법의 또 다른 형태들을 차근차근 더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I wish 구문을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많이 쓰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I wish는 어떤 때 쓰는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I wish 다음에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시 보통 생략이 되는 거죠. I wish 다음에 접속사 대시 보통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접속 다음에 주어인데 이 문제는 이때의 동사가 주로 가정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왜냐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뜻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거죠. 사실은 뭐뭐인데 그렇지 않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이 wish를 쓰기 때문에 그 동사가 절에 오는 동사는 당연히 직설법이 아닌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I wish 대신에 뭡니까? if only를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 게 if only가 있고요. 또는 would that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I wish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동사 오는 겁니다.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란 건 뭡니까? 비동사일 때는 were. 일반 동사는 뭐예요? 과거형을 쓴다는 얘기죠. 주어 다음에. 자,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쓰는 거는 바로 현재 또는 미래에 실현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밖에 못하는 거죠. 같은 표현으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나 미래에 어떤 실현될 수 없는 거죠. 불확실한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망. 아시겠죠?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좋은 말이죠? 다들 그렇게 원하죠. 그러니까 실은 아닌데 만약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저 부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자, 어떻게 돼요? I wish. 자, 부자가 리치란 형용사 쓰면 되겠죠. 근데 현재 사실 또 미래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의미에서는 뭐예요? I were rich.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I wish I were rich. 현재나 미래 실현될 수 없는 소망. I wish I were rich. I wish I were rich. 그 다음에 또 그가 다시 오면 좋을 텐데. 그가 다시 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돼요? I wish.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을 텐데 다시 온다면 he would come. 이게 가정법 과거에 뭡니까? 주절 동사 표현 아닙니까? I wish he would come. 그러니까 가정법 동사 쓴다는 얘기예요. 주절이든 if절이든. I wish he would come again. 그러니까 그가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I wish he would come again.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친구가 많이 있다면 좋을 텐데. 친구가 많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돼요? I wish I had. 그죠? 과거형. I wish I had many friends. 내가 친구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I had many friends. I wish I had many friends. I wish I had many friends. 됐어요? I wish I had many friends. had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eople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이거는 시제가 뭐가 돼요? 아까는 현재였지만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뭐뭐였다면 지금 좋았을 텐데 얘기죠. 그때 뭐뭐였다면 실은 그게 아닌데 그걸 반대를 소망하는 거죠. 만약 그때 뭐뭐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뭐뭐였다면 과거에 실현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유감 내지는 소망.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 또는 소망. 그때 뭐뭐 했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예요. 그때 뭐뭐 했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겠죠? 아까 그거는 현재나 미래니까 가정법 과거 동사 쓴 거고, 이거는 과거입니다. 자, 그 소식을 좀 더 일찍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실은 뭐예요? 더 일찍 듣지 못한 거죠. 근데 그때 좀 더 일찍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heard죠. 그죠?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또는 sooner. I wish, I had 그때 그 소식을 더 일찍 들었더라면. 근데 실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대한 이루지 못한 소망 had 플러스 pp. I wish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자, 그가 그때 성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성공 못한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 또는 소망. 자, 여러분이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자, succeed죠. 성공하다, succeed. 자, 어떻게 해요? 또는 be successful. 다 좋습니다. He had been successful. 아시겠죠? I wish he had been successful. 또는 I wish he had succeeded. 뭐 다 됩니다. I wish he had succeeded. I wish he had been successful. 자, 그때 성공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시겠죠? 자, 당신이 어제 나를 찾아왔다면 좋았을 텐데. 어제 나를 찾아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 wish you. 자, 찾아오다. visit란 동사 써도 되고 call을 써도 되고 came to see me도 되고 뭐 됩니다. come to see me. 중요한 거는 어제니까 과거니까 had 플러스 pp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돼요? You had called on me 또는 visited me 또는 had come to see me. 다 좋습니다. I wish you had called on me yesterday. I wish you had called on me yesterday. 이해되세요? 자, I wish 구문. 자,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구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지금 우리가 과거 완료를 배우고 있어요. 과거 사실에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한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유감 내지는 소망. 또 I wish. 자,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았을 것을. 네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자, 어떻게 돼요? had studied가 되죠. worked 되죠. I wish you had worked harder. 아, 내가 젊었을 때 when I was young. 이게 과거 아닙니까? when I was young. 이게 과거가 딱 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요 시점.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worked harder. I wish I had worked harder when I was young. 됐어요? I wish I had worked harder when I was young.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I wish 구문을 봤고, 자, as if 구문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as if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러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은 그렇다는 얘기에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 as if나 as though 뒤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은 가정한 거니까 가정법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as if나 as though 두 가지 같은 뜻이나 주로 as if가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as if. 자,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데 이때 동사는 자, 내용상으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사실이 아니라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동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아시겠죠? 자, 표현은 자, 요 as if는 이제 요게 하나의 종속절이고 앞에 주절이 따로 있어요. 주어 다음에 직설법. 자, 현재. 직설법 현재는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겠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같은 현재 아닙니까? 가정법 과거도 현재에 대한 반대되는 가정이고 직설법 현재는 현재고. 그래야 또 시제가 따로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는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은 뭐예요? 모르죠. 근데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he looks as if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He looks as if 그 다음 뭡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니까 knew. 과거 동사 knew를 써야겠죠.
He looks as if he knew something about it. about이 빠졌네요. something about it. 이게 he looks as if knew 동사의 과거형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이건 현재고 그죠? He looks as if he knew something about it. 됐어요? He looks as if he knew something about it.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다.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다. I feel. 그러니까 뭐 나가면 되죠. I feel as if I were dreaming. were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마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As if I were dreaming. I feel as if I were dreaming. 됐죠? I feel as if I were dreaming.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녀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미소를 짓는다. 마치 그녀가 자기가 슬프지 않은 것처럼 미소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슬프지 않은 것처럼. She smiles.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선 직설법은 as if 슬프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니까 비동사는 were 일반 동사 과거형. 자, 그렇죠. As if she were not sad. 이러면 되죠. She were as if she were not sad. She smiles as if she were not sad. 아시겠죠? She smiles as if she were not sad. 자, 계속해서 그녀는 미국인처럼 영어를 한다. 마치 자기가 미국인인 것처럼 영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영어를 한다. She speaks English. She speaks English as if. 어떻게 됩니까? She 어떻게 해요? was예요, were예요, I예요, is예요. 그죠? She were American. She speaks English as if she were American. She speaks English as if she were American. 됐어요? She speaks English as if she were American. 이겁니다. were. 자, 이번에는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 헤드 플러스 pp가 오는 거는 그러면 이건 뭐하겠어요? 과거죠. 전에 뭐뭐 했던 것처럼 마치 전에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지금이 아니고 전에 뭐뭐 했던 것처럼 마치 전에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 했었던 것처럼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뭐뭐 했던 것처럼 그녀는 마치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행동했다 과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쨌든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거 현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과거가 될 테고 만약 이게 과거면 그 이전이니까 어쨌든 주절보다 이전에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시제에서 대과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she act as if 이럽니다. she act 행동했다. she act 과거 as if nothing.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 일어나다 happen이라는 동사를 쓰세요. 그럼 뭐예요? 자, 아이고 그녀인데 그 빠졌네요. 자, she를 좀 바꿔주든지 아니 뭐 이걸 그눈이라고 해도 되고 he act as if nothing had happened 그러니까 행동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전이니까 자, 이전일 거는 이전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완료로 이게 만약 현재라면 he acts 현재라면 이거는 그냥 과거가 되는 거죠. 그죠? He acts as if nothing had happened 하면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여기 과거일 때는 그 이전이란 얘기죠. 요거보다 이전. 이렇게 여러분이 시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 완료 쓰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전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전에 아팠던 것처럼 이게 이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you look as if you had been sick. 이거죠. 전에 아팠던 것처럼. You look as if you had been sick. 됐죠? You look as if you had been sick. 이해되시죠? You had been as if you had been sick. 자, 계속해서 어머니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다.
그 보였다는 과거인데 본 것은 어쨌든 그 이거보다 이전 시제죠. 이전 시제죠. 그러니까 my mom 자 looked 또는 seemed, appear 다 좋습니다. as if she 본 것이니까 어떻게 그 이전이니까 어떻게 had seen. 자,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mom looked as if she had seen a ghost. She had seen a ghost. 자, 어떤 때 과거 완료를 쓴다고요? 주절 동사보다는 이전 시제를 나타낼 때. 주절 동사보다는 이전 시제를 반대로 가정할 때. 자, 이때 써주는 것이 had 플러스 pp다 이 말입니다. as if 다음에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자, without 전치사 without 다음에 가정법 구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out 플러스 가정법이 아니라 without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이제 동사가 오는 그런 패턴인데, 자,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게 아닌데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가정할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without 다음에 이제 명사예요. 이게 명사 without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죠. 그 다음에 주어 주절은 바로 뭡니까?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가정법 뭐예요? 행 동사 표현입니까? 가정법 과거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건 실은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 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만약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이때 without을 써주기도 하고, 자, without은 뭐와 같으냐면 but for와 같습니다. but for 다음 명사. 뒤는 똑같아요. 이건 또 뭐와 같아요? if it were not for. 우리가 배우는 if were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겁니다. if it were not for. but for without. 뒤는 똑같아요. if it were not for. 자, 여기 하나 빠졌네요. 여기까지는 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걸 요 if절에서 이걸 도치를 시킵니다. 요 if를 빼면서 비동사를 주 앞으로 were in not for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이야기만 같이 알아두세요. were in not for 다 같은 겁니다. 도치구문이에요. were in not for 이게 if it were not for의 도치구문입니다. were in not for 이것도 좀 같이 좀 알아두세요. if it were not for 자, 도치해서 were in not for 그 다음에 또 이걸 줄여서 but for 한 단어의 without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뭐뭐가 없다면. 자, 이 다음에 동사 만약에 동사가 이런 패턴이면 이건 가정법 과거 이거죠. 그러니까 were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또는 were not for.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without the sun 그죠? 자,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nothing could live but for the sun. if it were not for the sun 또는 줄여서 어떻게 도치해서 were it not for the sun nothing could live on the earth. 그죠? nothing could live 이거죠. 자, 다시 한번 without the sun without 또는 but for if it were not for 자, 또는 were it not for 다 좋습니다. the sun 뭐뭐가 없다면 그 다음에 주절은 그대로 가정법 과거죠. could live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뿌나마나 without water겠죠. but for water일 때고 if you were not for water 또는 뭐 were it not for water 모든 생물이니까 뭡니까? all 뭐예요? living things죠. 생물이니까 living things would die. all living things would die. 됐어요? without, but for, if we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쓰는 패턴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동사를 보면서 이게 가정법이구나.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요 동사표면 요 without 만약 앞에 without나 but for가 있으면 이거 가정법이구나. 이걸 if we were not for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뭐뭇이 없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자,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사실이죠. 반대니까 이렇게도 without을 쓸 수 있습니다. 자, without 다음에 but for
또는 자 if절일 때는 뭐뭐가 없었다면이니까 had not been이 되는 거죠. 아까는 가정법 과거니까 were not if we were not for고 이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had not been for. 요걸 도치시키면 어떻게 해요? 좀 상당히 고난도 문법인데 자 if가 없어지면서 had가 주어포로 합니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될 수 있어요. had it not been for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주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lus pp 요거예요. 바로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without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주절이 바로 요 동사 같다. 아 그러면 이때 요거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시절 맞춰야 되니까 과거 완료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lus pp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내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는 보고서를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뭐뭐가 없었다면 아니었다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Without my advice 또는 but for my advice. 자 근데 요것만 갖고는 요걸 뒤에 주절을 가정법을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보니까 과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if it were not for가 아니라 if it had not been for my advice. 아시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my advice. 이걸 도치하면 뭐예요? if를 빼고 had를 주어버려 had it not been for my advice. had it not been for my advice. 자, 그 다음에 주절은 뭐예요? 없었을 거니까 could not have finished. could not have finished the report. he could not have finished the report. 됐죠? c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lus pp.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었을 것이다. 자, 내용상 과거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이니까 without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without his help 또는 뭐예요? but for his help. 나는 실패했었을 것이다가 과거죠. 과거에 반대되는 걸 가정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if를 빼고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주절은 뭡니까? I would have failed. I would have failed. 이거죠. I would have failed. 됐어요?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영작을 해도 되고 이런 문장을 나오면 이렇게 빨리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without her, but for her, if it had not been for her,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그죠?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주절은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됐어요?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복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말을 이렇게 영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독해에서 또는 영어 지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가정법이구나. 이걸 빨리 이 동사 표현을 보고 빨리 알아채시면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가정법 우리가 아까 가정법 세 가지 시제를 했어요.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관련인데 또 하나의 가정법 미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자 if절의 동사 표현도 잘 보세요. 주어 다음에 should. 주어 if절에 should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hould를 안 쓰는데 should를 쓰면 이거는 가정법 미래 구문인데 의미는 뭐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극히 희박한 건데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라는 의미를 앞으로 미래 만에 하나라도 의미를 나타낼 때 요 if should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정법 미래 표현이에요. 조동사 should는 항상 should를 쓰며 주절은 뭐예요? 동사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주절은 상관없어요. if절에 should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라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걸 나타낼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만에 하나라도 다시 실패한다면 나는 또 다시 해볼 것이다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또 실패한다면 나는 그래도 또 할 것이다. 어떻게 돼요? If I should fail again. 이거죠.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should가 없다면 if I fail again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죠. 불확실한 거. 우리 가정법 편지에서 배운 불확실한 거에 대한 가정.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 실패한다면 이런 의미고 그때는 will을 써야 되죠. would를 쓰면 안 되고. 만약에 if I failed 과거 동사 썼다면 이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 거니까 실패한다면 실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하지 않지만 실패하지 않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그런 뉘앙스를 푸는 거고 should가 들어가면 이건 가정법 미래가 돼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 각각의 그 동사 표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구별하시고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If such a thing should happen 이거죠. such a thing 그런 일이니까 such a thing should happen 왜요? 우리 어떡하지? How 그 다음 뭐예요? What shall we do? 뭐 이렇게 해도 되고 If such a thing should happen What shall we do? 자, What shall we do? 이거 should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should 만에 하나라도 내일 비가 온다면 그는 실망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극히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f it should rain tomorrow he would be 또는 will be disappointed. 이거죠. If it should rain tomorrow he will be 또는 he would be disappointed. 자, 가정법 미래 should를 배웠고 또 하나가 were to를 쓰는 경우입니다. if 다음 주어 다음에 were to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이것도 가정법 미래인데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 동사원형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주 우리가 보이는 표현은 이거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쓴다면 어떤 때 쓰는가? 이거는 100%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100%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정을 순수 가정일 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거 이걸 가정할 때 월도 쓰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100%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순수 가정이죠. 그러니까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become a doctor. were to be born again.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become a doctor. 됐어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become a doctor. 자,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live forever. 자, be faced with 직면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f man 인간 were to live forever. 자, 이걸 위로 좀 바꿔주죠. 위로 그래 맞겠네요. If we were to live forever, we should be faced with a lot of problems. If we were to live forever. 이건 100%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were to를 쓰는 겁니다. If we were to live forever, we should be faced with a lot of problems. 아시겠죠? 만약 바다가 500피트나 높아진다면 인도는 섬이 될 것이다. 만약 바다가 500피트 이거는 100% 실현 불가능하죠. 극히 실현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if the sea were to rise 500 feet 자 were to 쓴 겁니다. India would become an island. 그러니까 were to를 쓸 때는 극히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100%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가정법 미래. 자, 여기까지 해서 가정법 두 번째 파트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